자, 우리 키 12강에서 12강 키 핵심 지문들은 바로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놔야 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하나 우리 논점 잡았었죠. 그 다음에 또 우선적 효력과 관련돼서 논점 잡았었고, 세 번째는 물권 변동과 관련돼서 건립 변동의 원인, 그래서 뭐다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돼서 186조와 187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12강에서 중심 핵심 키 지문은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에 해당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진정 명의 회복을 달라.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자는 바로 진정한 물권자야. 물권자로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 진정 명의 회복 등기는 대표적으로 등기 청구권 중 채청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으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물건과 채권은 어때요? 물건과 채권은 물건이기죠. 그러면 물건과 물권적 청구는 물건이 갑니다. 물권적 청구도 가요. 그럼 물권적 청구의 부정성으로 인해 물건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 분리양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명의신탁 해지를 언유로 하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결론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따라서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멸 대상의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는 대표적으로 점유를 요소로 하죠. 그럼 지역권과 저당권은 우리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아 준점유의 대상으로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네요. 자,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면 양도담보권자는 그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의 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죠. 그러면 여기 양도담보 설정자도 직접적으로 뭐가 됩니까? 바로 요 사람도 뭐예요? 직접 점유자가 되죠. 그러면 요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불법 점유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게 되죠. 자, 우리 봅시다. 여섯 번째,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근원 없이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물건을 지배하는 자죠. 그러면 자신의 물건을 근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점유자의 가실이 없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가실이 요건이 아니다. 가실이 없더라도 물건의 현재 물권자는 바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7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격려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제3자, 물건이 넘어가서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도 매수인한테 넘어감으로써 그러니까 매도인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던 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격려받기 전에 병이 다시 매도하고 점유까지 이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행사할 수는 없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 이념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신축 건물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 아직 물권자가 아닙니다.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죠.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9번이죠. 유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는 자신이 유하게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자신이 직접 세상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 구제할 수는 없고, 유하게 부동산이 명의신탁했으니까 대내적 관계에서 소유권자는 제3자가 넘어갔죠. 수탁자를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혼인관계에 있는 가까울이 X부동산에 관해서 유하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물건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그러면 요때의 물권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그러면 갑은 X부동산을 침해한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이때는 물건이 누구한테 넘어갔죠? 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양자간 등기명의 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사를 처분하여 제3자가 취득할 때 그럼 제3자는 선의하기든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소유권이 병한테 제3자한테 넘어갔죠. 그 후 명의수탁자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 결론이 생깁니다. 11번 소유권을 향유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전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에 대한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고 12번과 관련돼서는 이거죠. 남의 갑 토지가 토지 소유자는 갑이야. 근데 어느 날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사례가 되겠죠. 을이 Y주택을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넘어갔어요. 사실상 넘어갔다면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건물이 이미 매도한 경우니까. 을이 X부동산 Y주택을 병에게 임대했대요. 임대했대요. 임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권자는 을입니다. 을에게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잖아. 병에게는 나가달라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는 있으나 건물에게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을이 Y주택을 병에게 임대했대. 그러면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없죠. 근데 퇴거,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요 2번과 가로 2번은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임차인이 병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갑의 퇴거 청구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는 결론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죠. 임차권 등기가 언인 없이 말소됐대. 언인 없이. 그러면 등기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전성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거든. 임차인은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는 있다. 타인의 기망이 여기 무슨 행위가 있죠? 기망 행위가 있네요. 기망은 침탈이 아니야. 침탈이 아님으로써 기망 행위와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사람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번 갑이 점유하건 X 노트북을 을이 절차했다. 여기는 침탈이죠. 근데 을로부터 부동산을 부탁받고 그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는 선의의 병에 대해서는 이 사람 선의의 병에서는 침탈이 아니거든. 그러면 갑은 점유권에 기해서 병한테 노트북 반환 청구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 되죠. 그러면 선의 취득자에게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럼 16번 소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님으로써 그 행사 기한의 제한은 없겠죠. 그러면 17번입니다.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 침탈을 했다네. 그러면 본권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 해지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말은 점유의 소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12강에서 대표적으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그 다음에 물권적 효력이 가장 중요하고 매전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된다는 걸 확인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해 두셔야 됩니다.